십니까? 새롭지가 않지요. 새로워요. 한순환 돌았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이제 보험계약법 시간이죠. 보험계약법은 1차 과목이고요. 그래서 1차에서 보험계약법, 재보험법, 원예 및 재배약 세 과목인데, 제가 이제 보험계약법하고 재보험법 담당이고, 1월 달은 아마 보험계약법에서 마무리하고 2월 달은 재보험법 이렇게 해서 한 4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1월 달 4주, 2월 달 4주. 저 카렌다를 보니까 저 작년 거가 있네. 그 1월 달 보면은 4주 나오죠. 맞습니까? 2월 달도 그 4주 나오죠. 8주잖아요. 8주에 걸쳐서 두 과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법이요. 이제 먼저 보험이 나오잖아요. 보험. 보험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위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위험 때문에 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보험자도 보험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처럼 보험 계약자는 이 위험을 보험자한테 전가 넘김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계약은 거래를 하는 거고요.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위험을 놔두고. 그 다음에 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래? 서로 갈등하다 싸우다가 해결 안 되면 법대로 하자고. 그래서 법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법. 그래서 우리 몇 문제 나와요? 여기서 2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뭐 20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보험계약 의의가 나오죠. 의의. 의의를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온 거니? 보통 그 계약, 즉 거래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갑이 나오고요. A가 나오고, 여기가 갑이 나올 수도 있고 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험 계약자, 이 사람은 보험자. 이제 우리는 손해보험이니까 이 두 사람 우리는 피보험자 그런 거예요. 피보험자. 임보험이라면 이제 수익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건데, 갑하고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틀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두 개 오는 거고, 그 당사자는 언제나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제 수익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임보험에서는 수익자가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항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계약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의의를 보면,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피보험자, 자, 물건에, 우리 물건이라고도 하고 재산이라고도 해요. 물건이나 재산에 뭐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난 만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뭘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하기로 약속합니까? 약속. 그래서 약속하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계약이 나오면 낙성계약이라고. 낙성계약.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약속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의 반대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라고.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급부를 이행을 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요물계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대금. 만약에 대금이 5억이라면 대금 지급하고 토지 가져오는 구조잖아요. 매매 계약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5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금을 한꺼번에 줘요? 나눠서 줘요? 나눠서 주죠. 3번 나눠서 주죠. 보편적으로. 처음에 뭘 주고요? 계약금 주고. 보통 계약금은 얼마 줍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10%가 정답은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둘이 약속한 금액이 정답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10% 주는 거죠. 그래서 5억이면 뭐 5천만 원 계약금 줄 수도 있고요. 그냥 1,0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둘이 약속한 금액이 계약금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반드시 주어야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요물 계약이니까. 예를 들어서 5천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덜 줬어요. 4,900을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매매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돼서 갑이 깨려고 할 수도 있고 을이 깨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천 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실제는 4,900만 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 사람은 뭐하고? 아니 을이 줬잖아요. 4,900을. 그러면 깨고 싶어. 그러면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갑이 깨려고 해. 그럼 갑이 깨려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배니까 그러니까 4,900의 배는 얼마예요? 배액이 얼마예요? 계산기술 들어야 됩니까? 그거 얼마예요? 9,800. 계산기 안 뚫어도 되잖아요. 계산기 안 눌러도 돼요. 그래서 갑이 이 배액을 주고 이 계약을 깨자고 한다고. 그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얼마만 주면 돼요? 4,900만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부당이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계약금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물 계약이니까 약속한 금액을 반드시 주어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900,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럼 준 사람은 부당이득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대로 돌려줘 계약 그냥 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천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해약금 해제라고 해가지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주어야만이 깨지는 계약이 이제 계약금 계약이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권리금 있어요. 권리금. 권리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인정을 안 해줬는데 한 2년 전부터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서 권리금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지금은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뭐 갱신요구권이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임차인들이 한 기본적으로 3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넘으면서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북적북적해요. 근데 임대인들이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빵 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가 하려고. 그럼 이 사람은 3년 동안 뒤지게 고생하고 그냥 쫓겨났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 어떤 문제가 없으면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 5년 동안 보장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갱신 요구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으로 늘어났다니까.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임차인이 그 8가지 항목 중에서 그 위반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권리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권리금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손해배상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게끔 돼 있다고. 이것도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도 요물계약.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제 보험계약이니까 우리는 낙선계약이에요. 그래서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뭐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박스 친 거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쌍무니까 다시 하겠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어때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더 나아가서 손해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권리자한테는. 그럼 권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때는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설령 자 보험자가 보험금을 을한테 피보험자한테 줬다 할지라도 갑한테 줬다 할지라도 해제나 해지를 하려면 여기한테요, 여기한테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 보험금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줬던 거는 뭘로? 원상회복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보험금을 갑한테 줬지만, 이 피보험자한테 줬지만, 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 A는 갑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먼저 낙선계약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의 출현이 나오거든요. 재산의 출현. 재산의 출현이라는 재산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출현이 되려면 내 재산은 내놓으면 어째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은요? 증가해요. 이게 출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 재산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건 출현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출현을 양쪽이 하는 거죠. 양쪽이. 한쪽만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나눠 보는 거예요. 양쪽이 하면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이라고 해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돈이니까 유상이라고 그래요. 양쪽이 하면 유상. 한쪽만 하면 무상. 그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요? 무상계약이요? 유상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유상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기서 갑하고 A하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뭘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고가 나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뭘 주기로 해요? 약속했어요. 보험금 자 지급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의무가 있고 이 사람도 의무가 있죠. 그럼 둘 다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의무를 둘 다 부담하죠. 한쪽만 부담하면 뭐이고 편무고 양쪽이 부담하면 그래서 이거는 쌍무란 말이에요. 쌍무.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예요. 쌍무.
그 다음에 자 어떤 형식이 있으면 우리가 요식이라고 하고요. 없으면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보험계약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요식은 어떤 절차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요식은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험계약은 어디다? 불요식이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계약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구두가 원칙이에요? 서면이 원칙이에요? 이걸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서면이 원칙이에요? 방금 뭐라 했어요? 형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가 원칙이에요.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분류하면 뭐라고 뒤집어 말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돌리잖아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뭐로 남기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구두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한 문제짜리 나올 때 자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두 번째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세 번째는 쌍무다, 편무다? 쌍무다. 네 번째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그러니까 구두가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문제짜리 이렇게 나와요. 점수 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계약 특성이 나와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영업성이 나와요. 영업성. 왜 영업성이 될까요? 지금 보험계약은 거래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보험자가. 또 나름대로 보험계약자 입장이나 피보험자도 훨씬 더 이익이 더 많아요? 손해가 더 많아요? 아니, 내가 그 위험을 보험자한테 전가시키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전가시키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노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누구 입장에서 많이 보냐면 보험자 입장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원칙이 꼭 나오죠. 첫 번째 원칙이 뭐이고요? 확률, 통계 이론. 그럼 우리가 동전 가지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자,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 나오고 숫자 나오고. 그러면 우기를 던져가지고 사람이 날 확률은 몇 프로예요? 2분의 1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던져갖고는. 두 번 던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률 통계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라고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신뢰를 높이려면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횟수를 100번, 10,000번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던졌을 때는 둘 다 숫자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던졌을 때는 사람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번을 던졌더니 100만 번을 던졌더니 거의 어디에 접근하더라? 50%에 접근하더라. 그러면 보험사고도 보험자가 만약에 300만 명 정도 되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는데 사고가 절반 정도 난다면 이거는 남는 장사요? 손해나는 장사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험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보면은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좋기는 한데 많은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는 어떤 그 조건을 갖춰야만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 두 개에 의해서 결론은 사고는 몇 프로 정도 나더라? 50% 정도 나더라.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 그래서 영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사행성이 나와요. 사행성. 복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또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한 그 번호가 1,000원이죠. 옛날에 2,000원 했는데.
그럼 1,000원 샀는데 당첨이 됐어. 그럴 뭐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운 좋게 당첨이 됐어. 그럼 요즘 1등 얼마 받나요? 저 운 좋으면 한 20억 받고요. 운 나쁘면 한 10억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10억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손해보험은 손해 난 만큼만 주니까 여기는 큰 해당은 안 되겠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냈는데 받는 금액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보험은 좀 사행성이 좀 있더라.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성도 있어요. 사회성. 그 다음에 또 무슨 성?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도처에 위험이 그냥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불안불안하죠. 근데 자, 보험을 활용하면 내가 좀 비용은 뭐 지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위험을 다 보험자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올라가더라 떨어지더라? 올라가더라. 이게 순기능면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회성, 공공성,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부합계약성, 부합성이라고 나와요. 부합성. 부합성이 뭘까요? 부합성.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은 거래잖아요. 거래를 할 때는 서로가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매도인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적게 받으려고 해요? 매도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은 많이 주려고 해요? 적게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니까 서로 밀당을 해야 돼. 근데 보험계약은 그 밀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돼요? 즉 말해서 보험자가 뭘 만들어요? 약관을 만들어요. 근데 약관이 A4 한 장이 아니잖아요. 책 한 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한 70%는 자기 입장에 나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30% 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리고 이제 상대방인 보험 계약자한테 내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당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한테 네가 마음에 들면 뭐 하고 예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고.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예스 노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용은 누가 다 정하고? 보험자가. 근데 보편적으로 자동차 보험 생각해봐요. 보험 가입자가 한 200만 명, 300만 명 돼요. 보험회사마다. 그럼 일일이 다 만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일 봐 못 봐? 아니, 만약에 그 보험 가입자가 200만 명이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예를 들어 300만 명이요. 그러면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의사 주고받거니 하면서 밀당하면서 계약을 하면 그 일 보겠냐고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신속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 입장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싫어 크게 싫지 않으면 그냥 예스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고, 너무 이제 안 좋으면은 노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설계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약관 딱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막 남기면 뭐라고 설계사 말은. 읽는 것을 어디 가서 읽어보고 뭔만 해주라게. 서명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서명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그 앞에 교과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3페이지 보면 맨 처음에 자 보험계약 의의가 나왔어요. 자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약속이 빠졌어.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 재산이나 손해보험은 재산이고요. 임보험은 생명이잖아요. 자,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을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이제 상행위성, 방금 이야기했죠. 영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법의 어떤 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은. 왜냐하면 이제 개인 간의 거래니까 민법일 수도 있고 상법일 수도 있어요. 이 사법이거든요. 근데 상법은 둘 중에 한 명이 상인이거나 둘 다 상인이거나 하면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는 상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수익 창출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영업성을 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이다. 그 다음에 쌍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성이다. 형식이 있다 없다. 분류식이다. 그 다음에 자 계속성. 보편적으로 매매계약은 계약 한 번만 딱 체결로 끝나지만 보험계약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년, 뭐 5년, 뭐 1년 막 이러지만 또 제2보험은 다 1년짜리란 말이에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기간만큼 계속 유지되니까 한 번은 일회성이에요, 계속성이에요. 계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해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싫으면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 그래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임의해지, 보험자 입장에서는 법정해지. 그래서 계약이 일시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는 해제를 하는 거고 계속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 그 다음에 5번 자 사행성이 있는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기는 거죠. 자, 선의성이 필요해요. 즉 말해서 보험계약에 임하는 자는 최소한도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임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역선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데 역선택이란 이야기는 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사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니은번 이게 좀 중요해요.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니은번 보면 사행계약성과 선의계약성을 전제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에 규정해가지고 점이 몇 개예요? 7개잖아요. 요거는 시험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한 계약 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고지 의무란 이야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험자한테 알려줘라 알려주지 마라. 알려줘라. 이게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선의성이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알려줘라. 그러면은 그 위험이 딱 표출이 되면 위험 가지고 보험이 이제 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선정이 되고 또 보험료한테는 예견할 수 있는 먼저 예시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좋은 거다 해서 고지 의무 위반 해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있잖아요. 위험이 그냥 변경이에요. 현저하게 변경이에요. 현저하게 빠졌어요. 여기가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현저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유리에 불리해. 보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났으니까 변경이 돼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계약자 등이 알았다면 빨리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줘라. 그럼 통지를 안 해주면 보험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고의사고 내면 안 된다니. 고의사고 내면 안 되는 거고, 고의사고 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책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선의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 즉 말해서 자 실손보험의 원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손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주도록 해야 고의사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보험, 중복보험. 물론 보험계약 체결할 때 초과보험, 중복 그건 무효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변동이 생겼을 때는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해서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초과보험,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무효로 해서 고의사고를 막겠다, 역선택을 막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나기 전이에요, 사고 후에요? 후에요. 이거는 사고 발생한 후에 더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보험계약자 등은 실제 뭐 커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커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라. 즉 말해서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건물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한도로 그 소화할 수 있게끔 소방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라. 그게 손해방지금. 이런 것들이 다 선의성하고 연관된 부분이어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아까 했었죠. yes, no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와서 8번째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 즉 말해서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네 삶의 질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9번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 있고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사항보다 새로 둘이 특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에 나온 것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약정은 유효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근데 보험계약자 등이 더 유리해 버려. 그러면 유효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유효로 보겠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이야기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즉 약자에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나와 있는 조문하고 약관하고 두 개 비교해 가지고 그 약관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이게 663조란 말이에요. 둘 다 불리하면 무효하는 것은 그냥 강행규정이고, 한쪽만 불리했을 때 무효로 가는 것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고. 그 다음에 인적 계약성, 그건 참고로 보시고, 장을 넘겨봐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나와 있고, 보조자 나와 있고, 이해관계인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보험계약자고 보험자가 당사자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등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해지나 해제나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당사자만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분법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누가 있어요? 보험자 등이 나오는 거예요. 등에는 이제 두 사람이 따르는 거죠. 누구하고요? 대리상하고. 대리상은 이제 소리가 잘 나오나요? 대리상은 이제 뭐 최악 대리상, 중개 대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법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설계사가 나와요. 설계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누구 있어요? 보험 계약자 등. 그러니까 등이니까 여기도 두 명이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피보험자고요.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 수익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거고 임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요. 여기서 피보험자도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임보험에서 뭐 하거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뭐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신체보험에서 이 사람이 뭐예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던가. 그렇죠? 이 피부 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될 뿐이에요.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에서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보험을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있어요? 계리사, 보험 계리사. 또 뭐 중개인, 보험 중개인. 중개인이라고 안 맞고 중개사라고 해야 되겠네. 보험 중개사.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는 있잖아요.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보험에서도요. 보험 중개사가 있어요. 이것도 공인 자격증입니다. 1년에 시험에 한 번씩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보통 기업하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보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관심 있고 공부 한번 해도 괜찮아요. 공인이나 말고 보험 중개사.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리사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만들어가 누구한테 팔아요? 보험자한테. 이 사람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샘플을 보내는 거예요. 각 보험자들한테. 그럼 보험자들이 보고 돈이 될 것 같으면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그 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분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자고 보험계약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꼬시겠죠. 누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이 아니라 유인. 그래서 직접 만나서 상담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이 청약 유인을 받고 보니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예요. 청약. 우리가 거래할 때는 뭐 그 종목마다 뭐 먼저 뭐 메이드인이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보험계약은 구조상 청약은 누구만 하게끔 돼 있어. 보험계약자만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뭐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서 심사. 그래서 임보험에서는 무슨 검사? 신체 검사. 손해보험에서는 실사 이렇게 이런 걸 거쳐서 그러면 여기 이쪽 위에 라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심사해가지고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판단할 거 아니라고. 그럼 사고 나면 돈 돼요 안 돼요?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승낙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 이런 구조예요. 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자 아직 보험료 지급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립이 됐을 때 즉시예요,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여기서 성립이 됐다면 지체 없이가 두 개가 나와요. 지체 없이. 뭘 내야 되고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 납부인데 보험료는 두 개가 있어요. 일시납이 있고요. 분납이 있어요. 뭐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시납으로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죠. 보험료 입장에서는 상품이 안 팔려서 손해고, 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 부담이 가서 쉽게 보험 상품을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뭘로 많이 가요? 분납으로 가는 거죠. 분납으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보험 하나購入를 하면서 월 5만 원이래요. 5만 원 뭐 술 한잔 안 먹으면 5만 원인데 왜 망설이냐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 60만 원이잖아요. 그 10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을 지금 줄 건지 말 건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5만 원이 원칙이에요? 600만 원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원칙이고 우리는 원칙만 알면 돼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납하다 보니까 서로가 좋다 나쁘다. 서로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증권을 교부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증권을 교부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몇 월이 경과하도록 2월이 경과하도록 자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을 해제예요, 해지예요. 여기는 해제예요. 유일하게 해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럼 해제하면 보험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해버리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원상회복은 안 돼요. 그러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따라요? 원상회복은 일단은 안 돼요. 준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요걸로. 그 다음에 자 증권을 교부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잖아요. 누가 작성해야 돼요? 누가 작성해요? 보험자가 작성합니다. 보험자가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립하기 전까지 여기 직전까지 여기서 가야 되는 거 뭐가 있었어요? 약관이 있었어요. 약관. 약관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주는 게 약관이에요. 그러면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제요, 취소요? 그렇죠, 취소. 그 취소는 피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한다면 틀려요. 보험계약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3월이 경과가 돼버렸어. 3월이 지나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취소한다 못 한다? 취소 못 한다 그 말. 그럼 약관은 그대로 유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무효인 경우에 취소합니까? 유효인 경우에 취소합니까?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유효인 유효인데 취소 사유가 붙어 있어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부를 안 했어요. 중요한 사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취소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유효하긴 해요. 취소 대상만 되는 것이지. 근데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 유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대로 유효가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관은 A4 한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요걸 갖다가 딱 A4 한 장으로 압축한 것이 뭐예요? 증권이에요. 앞뒤 양면으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옮겨 적다 보니까 대부분 잘할 수도 있지만 옳다차 나올 수도 있고 기간이 틀릴 수도 있고 금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응?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냐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1월을 넘게 기간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1월보다 짧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증권교부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기재사항이 나와요. 기재사항. 기재사항 나오는 거죠? 몇 개 항목이에요? 그렇죠. 10개, 10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 금요, 무기, 계피, 보증. 보증. 내용까지 알면 더 좋고. 그래서 10개 항목이에요. 기재사항. 근데 만약에 화재보험 계약했다면 자, 동사는 장상용, 부동산은 소구용,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 정해졌어. 그러면 그 가액. 그래서 요 항목도 한 문제짜리. 그렇죠? 자, 교부는 원래 보험자가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누구도 교부할 수 있어요? 대리사장도 교부할 수 있죠? 누구도 교부할 수 있어요? 설계사도 교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청약만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데 청약하면서 보험료가요. 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보험료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상이 틀리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청약만 왔을 때 보험자는 승낙에 대해서 구속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보험료가 들어와 버렸어요. 전부가 들어왔던 일부가 들어왔던 이건 분납이 들어왔던 일시납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게을리했어요. 그럼 뭐 한 걸로 봐요? 승낙한 걸로 봐요. 그래서 승낙한 걸로 보니까 그대로 유효가 돼서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0일이 되기 전에 이게 30일 납부 통지인데 30일이 경과 전에 뭐가 나와버렸어? 사고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25일째 되는 날에 사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직 승낙 안 했잖아요. 그럼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원칙하고 예하고 딱 나눠버린 거예요. 원칙은 지급해야 돼요. 외의전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은 지급한다고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요거를 안 하고 하면 막 헷갈려요.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 게 어떤 경우예요?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원칙은 지급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여기까지는 놔두시고 오른쪽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